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이 XT90단자와 XT60단자 납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서 이 납땜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영상으로 한번 찍어주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전선에 납땜을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XT90과 XT60에 어떤 전선을 연결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XT90 단자는 분명히 대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단자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전선까지 이게 연결할 수 있냐, 여기에 맞는 전선은 어떤 전선이냐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검색만 하더라도 이 XT90 단자가 몇 암페어의 전류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검색을 하면 나와요.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XT90 단자는 제가 알기로 90암페어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XT90 단자에는 어느 정도의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이 단자가 90암페어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이렇게 실리콘 전선 6AWG를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6AWG 같은 경우는 200암페어까지도 허용을 하는 그런 전선이에요. 근데 전선이 200A를 허용을 해도 마지막에 나가는 출구 쪽에서 90까지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A가 들어오는데 90이 받아버리면 100% 이 단자는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전선은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220V 전기를 사용하려고 이 XT90 단자를 이용하고 싶다. 탈착이 편하니까. 하지만 XT90 단자는 90A가 넘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버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인버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작은 전류 90A 미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220V 전기를 사용한다면 이 XT90 단자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XT90 단자에 가장 맞는 전선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얘가 90A 허용이니까 90A에 대략적으로 맞는 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AWG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10AWG가 90A 이상의 허용 전류 값을 갖고 있어요. 약 한 100A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10AWG를 이 XT90 단자와 맞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단자 구멍에 10AWG가 그래도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10AWG가 넘어가는 순간 이 단자보다 전선이 더 두껍기 때문에 솔직히 납땜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XT90 단자로 파워뱅크의 단자를 연결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단자로 나가는 출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출력이 90A가 넘지 않게 또 뒤에 전선도 90A를 받쳐줄 수 있는 전선으로 최적화된 전선을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최적화된 전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즈도 맞고 90A도 허용하는 10AWG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솔직히 연결을 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 연결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이 XT90 단자에 저는 10AWG를 연결을 할 거고요. XT60 단자에는 약 12WG에서 16AWG가 적당합니다. 일단은 좀 여유롭게 전선을 선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출력,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의 소비 전력을 합쳐서 이 단자로 나가는 출력 값은 나가는 출력 단자보다 사용하는 소비 전력이 더 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고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XT90 단자에는 10AWG 최고로 두꺼운 전선을 연결을 해볼 거고요. 이 XT60 단자에는 12AWG나 14AWG를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더워라. 가장 먼저 이 XT60 단자에 먼저 전선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T60 단자에는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전선 12AWG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12AWG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선도 12AWG입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을 XT60 단자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저는 무연납을 사용합니다. 이 무연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도가 넘어가야지 녹거든요. 그래서 제 인두기를 이용해서 약 360도로 녹이면서 한번 XT60 단자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에 연결을 할 때는 단자에 납을 먼저 묻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또 납을 묻혀서 두 개를 동시에 대서 두 단자와 전선을 동시에 녹여줄 겁니다. 먼저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납땜이 될 정도의 피복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납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꽈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꽈서 납을 묻혀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인두기 온도는 365도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두 팁을 칼팁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칼팁 같은 경우는 총알팁보다 좀 더 이렇게 면적이 넓어서 녹이는데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뾰족한 총알팁으로도 잘 녹이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칼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칼팁이 연결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지금 온도가 365도까지 세팅한 온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납을 녹여서 먼저 전선에 묻혀주도록 할게요. 자, 전선에 먼저 납을 좀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녹이면서 전선을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좀 골고루 납을 묻혀줬습니다. 한쪽만 너무 두껍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단자에 이렇게 넣을 때 단자에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딱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선에는 골고루 얇게 납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자에 납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에는 적당히 납을 이런 식으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XT60 단자에 어느 정도 납을 묻혀줬고요. 이제 이 전선과 이 단자에 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덧대서 지금 서로 연결되는 부분, 단자와 이 전선에 연결되는 부분을 동시에 인두기를 대서 녹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녹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온도를 살짝 올려서 뭐 390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온도가 높아야지 두 개가 동시에 잘 녹거든요. 이렇게 단자끼리 붙여주신 다음에 두 개의 단자를 동시에 녹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녹여줍니다. 그러면 단자의 납도 녹고 전선의 납도 녹으면서 서로 단자가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스르륵 녹으면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 뜨거라. 전선은 잡고 있으면 뜨겁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단자가 납땜이 됐습니다. 아주 잘 붙었어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 공간이 살짝 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약간의 보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강 같은 경우는 납을 대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덧방을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덧방을 해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납땜이 된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복을 좀 많이 벗겼는데 피복은 조금만 덜 벗기시면 더 좋습니다. 단자에 딱 맞게. 그리고 이렇게 단자를 연결을 하셨으면 이쪽 부분에는 수축 튜브를 껴서 수축 튜브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돌돌 말아주시고 전선에 골고루 납을 또 묻혀주십니다. 이렇게 납을 좀 골고루 묻혀줬습니다. 역시나 단자에도 이렇게 단자에도 납을 묻혀줬고요.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단자에 전선을 댄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녹여줍니다. 한 번에 녹는 거 아니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대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개의 단자가 동시에 녹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어떤가요? 이 단자도 잘 붙었죠? 역시나 반대쪽을 보면 살짝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공간에는 또 납을 이런 식으로 묻혀서 덧방을 조금 해줍니다. 빈 곳을 덧방을 해주니까 이제 또 완벽하게 납땜이 됐죠. 이 전선은 지금 XT60 단자는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12AWG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두꺼운 전선을 연결을 하실 때는 인두기의 성능 그리고 인두기의 온도를 좀 세팅을 잘 하시면서 그 답을 찾으시면 돼요. 물론 모든 인두기가 똑같은 제가 설정한 온도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DC 인두기는 보통 360도에서 400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좀 두꺼운 전선을 할 때는 400도로 해주면 좀 더 잘 녹아요. XT60 단자의 12AWG를 이렇게 쉽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XT90 단자입니다. XT90 단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꺼운 전선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AWG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전선은 10AWG 실리콘 전선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근데 납을 너무 많이 묻혀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먼저 단자 안쪽으로 이렇게 납을 묻혀 줍니다. 자, 전선에도 일단 납을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전선에도 납을 골고루 묻혀줬고요. 이제 같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400도 정도 올려놓고요. 이 XT90 단자 같은 경우는 바닥면에 좀 대고 좀 세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도가 잘 전달이 되면서 납이 전체적으로 녹아요. 아무래도 단자가 두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녹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납이 녹으면서
전선이 안쪽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연결이 아주 잘 됐죠. 근데 약간은 또 단자 이런 끝부분이 약간은 좀 미흡해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로 납으로 덧대서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위쪽 부분은 추가로 더 붙여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덧방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납을 좀 더 추가로 덧붙여서 연결을 해주니까 이제 진짜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XT90. 아 뜨거워. 완벽하게 이렇게 힘을 줘도 절대 뜯어지지 않는 정도로 연결이 아주 잘 됐죠. XT90 단자의 10AWG 연결은 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XT90 단자를 바닥에 이런 고정을 해 놓고 바닥에 대놓고 인두기로 좀 꾹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단자와 전선이 같이 녹으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반대쪽 플러스 단자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전선은 이렇게 돌돌 말아 주시고요. 전선에 납을 골고루 묻혀줬습니다. 단자에도 이렇게 납을 묻혀줬고요. 이제 이렇게 동시에 단자를 대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꾹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위쪽에 공간이 살짝 생겼지만 이 아래쪽을 보시면 잘 붙었거든요. 잘 붙었으니까 이제 이 위쪽을 좀 채워주시면 돼요. 뭐 저도 완벽하게 납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좀 틀려지거든요. 근데 아래쪽은 잘 붙었어요. 제가 전선을 많이 밀어넣지 않아서 위쪽 공간이 생겼는데 이 위쪽 공간은 납으로 좀 많이 채워줄게요. 뒤쪽 부분도 조금 더 완벽하게 이렇게 덧방을 해서 완벽하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조금은 이렇게 납땜이 두꺼워졌지만 그래도 납땜은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빈 공간은 추가로 납땜으로 덧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안 떨어질 정도로 완벽하게 XT90 단자는 납땜을 하셔야지 제대로 전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XT90 단자와 XT60 단자를 납땜을 한번 해봤습니다. XT90 단자에는 10AWG 전선을 납땜을 해봤고요. XT60 단자에는 12AWG 전선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XT60 단자는 솔직히 쉬워요. 전선이 얇아서 이 XT90 단자 같은 경우는 10AWG 전선을 연결을 할 때 전선이 두껍다 보니까 단자와 전선을 녹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이 바닥에 좀 대놓고 꾹 눌러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눌러 주셔야지만 납이 이렇게 녹습니다. 인두기 온도를 약 400도 가까이 맞춰서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개의 단자가 쉽게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두기의 성능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XT90 단자와 XT60 단자를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 납땜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맞는 전선을 연결을 하셔 가지고 적당하게 연결을 하셔야지 무조건 두꺼운 전선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본인이 사용할 전류값에 맞게 이렇게 전선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XT90 단자, 60 단자 이제 좀 쉽게 연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자작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